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3페이지의 매수 청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수 청구 찾으셨죠? 양가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가로속에 도시군 계획설 결정.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부터 도시군 계획설 결정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줄여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10년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 지목대 추천했습니다.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잠깐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환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라 부르는 것을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죠.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면 지단이라는 것을 만들도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하고 바로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 학교, 공원 등의 시설 부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형 도면이 고시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고 이곳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되면 그 사업은 나라에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되었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면 3월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3년 이내 시행할 사업이라면 예산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하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하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게 되는데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사업할 수 있는지 예산 확보가 곤란한 때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형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확정되게 되는데, 예산이 확보된 때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바로 시행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3단계 시행자가 실시계 고시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할 때까지 개인 사유지일 겁니다. 시행자 소유가 되기 전까지 해당 토지는 사유지이지만 해당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살 집도 그곳에 함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게 되면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해당 부지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특광시군은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20년간 시행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실효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서는 20년이란 말 나오게 되면 20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 효력은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매수 청구 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은 바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게 되는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를 함께 봐나갑니다. 사실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1단계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 1단계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했던 결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저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저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실시계획이 고시되게 되면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고 그 소유권 확보한 이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완료하면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된 때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다음날 설치한 도시군 계획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산과 울산 사이에 지하철이라는 것을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하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하철 역사, 새로 신설되는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는 역세권이라 해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제2경부고속도로도 현재 공사 중이고 수도권에서는 월판선이라고 하는 지하철 노선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지하철이 만들어지게 되면 특별히 그 역세권의 부동산 가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중에 부동산 가치에 크게 영향 끼치는 사업들이 꽤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투자나 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해나가시게 되면 그만큼 충분한 매물을 확보하고 거래, 중개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부동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중요한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시면서 알게 되었다? 만약 내가 재수 3수했다고 하면 이렇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를 파악함으로써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 잡으셨을 거고요. 만약 처음 공부하거나 재수했는데 공법에 대해 전혀 잘 모르겠다. 공법을 단순히 암기해서 시험만 치르다 보니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 그렇다고 하면 이번 과정을 통해 제대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이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이 동영상 수업을 정독하고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교재 통해 확인해 나가시게 되면 전체
윤곽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단기별 집행 계획에 관한 문제와 지형 조면은 당연히 시험거리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 시험거리고요.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 누가 시행자가 되는지, 특히 민간이 시행자가 되고자 할 때 지정시에 갖출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 동의에 관한 내용을 파악해 주셔야 되고, 여기 실시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우리는 뭐라 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했죠. 10년간 안 하면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실시 계획 실효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수용 대상과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시기, 수용할 수 있는 요건, 바로 실시계획 고시라는 것을 각각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과 관련된 내용, 절차가 파악되면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실효에 관한 문제와 1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를 이제 함께 봐나갑니다. 여기 매수 청구는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 청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체계화시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각종 청구권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권과 관련되어서는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을 이해하시는 게 청구권을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된 대상,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 절차였습니다. 그 중에 청구권자와 상대방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피시는데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방금 보셨습니다.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직 못 보셨지만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누가 강제 수용합니까? 바로 시행자이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2단계 절차 중에 시행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저 시행자는 원칙적인 시행자가 특광시군이고 예외적인 시행자가 국장,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비행정청도 지정받아 시행자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시행자가 결정된 상태라고 하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만들어지는 도시군 계획설이 고속도로라고 하면 도로공사가 그 사업하죠. 그래서 도로공사에 매수 청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매수 청구와 관련된 대상에 있어서는 청구권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1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이라 표현합니다.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상대방인 특광시군 등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장기 미집행 사업과 관련된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권리 침해한다 해서 위헌 판결받고 만들어진 법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이번에 국립대학이나 국립병원을 만들기로 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여러 필지의 사유지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 사유지 중에 일부 토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농지로 사용 중인 땅이 있고 지목대인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지목대인 토지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지목대인 토지라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과 공장 설치가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지목, 전답, 가수원인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더라도 그런 규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 땅에는 건물 건축해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의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했지만 10년 동안 지목대인 토지에 토지 고유 목적대로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규제 심하죠. 최근 서울에는 양재동 일대의 동네 전체를 담배 피지 못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재동에 살고 계신 분 중에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그런 규제가 있는지 체감한다?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 체감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갑자기 동네가 담배꽁초 볼 수 없는 좋은 동네가 되었다. 그런 느낌은 가지시겠지만 규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 어디에 가면 담배 필 수 있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아마 휴대폰을 통해 정보 확인하고자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법과 관련된 규제가 결정되었을 때 그 규제를 체감하는 것과 체감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지목, 전, 답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는 그런 규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만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의되어 내 땅에 건물 건축하지 못했다면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규제 대상이 되었다면 10년이면 강산 한번 바뀌죠. 규제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매수 청구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요건을 갖춘 청구권자는 상대방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매수 의무자. 매수 의무자가 바로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자와 상대방 관계를 항상 잘 정리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매수 청구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게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번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업. 이 법에 따라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추정을 씁니다. 그리고 이연거는 시험에 나올 일 없겠지만 한번 보고 지나가십니다. 법률에 따라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만약 철도를 만들게 된다면 철도공사가 그와 관련된 설치, 관리 의무자이죠. 최근 철도공사는 철도공사와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해놨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여기에 해당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할 의무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한다. 서울에 국공립학교를 만들게 되면 그 관리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국공립학교는 서울시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립학교라고 하면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른데 이런 경우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매수 청구와 관련된 청구권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는 몇 단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2단계 시행자 기억나시죠? 그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저 시행자가 이미 정해진 데 불구하고 시행자 대신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한다? 원칙과 예외가 존재한다면 저 예외는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선 적용하죠. 그래서 시행자가 이미 정했다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서울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었다면,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었다면 비행정청에게 매수 청구한다, 서울시장에게 매수 청구한다. 비행정청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이 대상만 잘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절반은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매수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인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125페이지 찾으셨죠? 2번 매수 절차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서 등을 매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매수 청구이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추정수입니다.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6개월부터 특광시군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매수 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2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매수 청구권자인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매수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 여부에 대해 매수한다 안 한다를 알려주면 되는데 갑자기 특광시군에게까지 따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절차 저렇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매수 청구하게 되었을 때 최대 2년 6개월 시간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했다면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대금 지급 방법.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한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양가로 3번 매수 거부 있는데 얘는 잠시 후에 보고 우선 양가로 4번을 먼저 보십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 준용이라는 것 찾으셨는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준용 줄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대상 절차이고 그에 대한 효과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시는 게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청구권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해 줄 수 있고 매수 안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매수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매수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매수하게 되면 현금으로 매수하게 되는데 매수하게 되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법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에 대해서는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부분의 경우는 시가 감정평가액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시가는 시장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감정평가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가격을 감정평가 가격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한 네 파트에서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매수 청구 시에 시가가 아니라 공시법이 정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중에 도시개발법을 공부하면 저 도시개발법에 원형지라는 것을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원형지에 대한 매수 가격, 시가 감정평가액 대신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한 가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축법과 관련되어 이행 강제금이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란 말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농지법에서 개별 공시지가 등을 또는 공시지가 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몇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격에 대해서는 시가 감정평가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외 존재한다라는 것 파악하시고 그 예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매수 청구는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땅을 제발 사달라 매수 청구하는데 이 매수 청구는 사실 수용 청구입니다. 그래서 사달라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수용해달라 청구하는 것이 매수 청구의 본질이 되게 됩니다. 10년간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20년 될 때까지는 도시군 개설 부지이거든요. 그러면 19년차 되는 때 또는 딱 20년차 되는 때 20년 되기 전 하루 전날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된다면 이때는 사업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그 땅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거든요.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3단계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죠. 10년간 수용 안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제발 수용해달라.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부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저 수용과 관련된 보상 방법에 있어서는 정당한 보상하게 되는데 그 보상 형태는 사전 현금 보상을 채택하고 저 현금 보상하게 되었을 때 보통 시가의 반값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 3기 신도시로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하남시의 교산지구이거든요. 2018년도에 하남시 교산지구가 3기 신도시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 가격이 평당 4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때 평당
200만 원 정도로 결정했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또는 언론에 노출되면서 보상 금액이 지금 500 정도가 되게 50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대신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는 보상금이 조정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반값이거든요. 그 반값은 공치법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수 청구하여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치법이 정한 가격입니다. 여기에서는 시가 나오는 것 아니죠. 다만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금 대신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현금으로 매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 발행하는 겁니다. 이거 빚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빚을 내게 되었을 때 크게 부담 없다고 하면 빚 내서라도 소도 잡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예외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는 것은 매수 의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부담 전혀 안 된다. 부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과 관련되어서는 현금 대신 채권 발행하는데 이 채권 발행하게 되었을 때 매수 가격은 시가이다. 공치법이 정한 가격이다. 공치법이 정한 가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봐주십니다. 다시 125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천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A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리고 B번입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여 3천만 원 초과 추천없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음을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10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후반부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특광시군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경기도지사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데 만약 토지 소유자가 상환기간 10년인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발행을 원했다고 하면 이분은 빨리 법원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법원 가시게 되면 피성년 후견인 선고나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해 주실 겁니다. 사실 토지 소유자가 현금 대신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을 원하면 그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인데 그 10년 사이에 다른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 현금 받았다고 하면 그 현금으로 대체 토지, 대토를 구입하고 10년 사이에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채권 발행하게 되었을 때 채권의 금리 높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습니까? 이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하는 자체가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소유한 자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3천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할 대금이 만약 5천만 원이었다고 하면 3천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초과는 2천만 원에 대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게 되면 상환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토지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나이대가 20대, 30대 따라가면 아마 숟가락 색깔이 다르실 겁니다. 흙수저가 아니란 이야기죠.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는 분이 있다면 대부분 40대 중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40대 중반에 토지에 투자했는데 그 다음날 학교 만들다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어 버릴 수 있을 겁니다. 참 운이 없죠.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50대 중반이 되게 됩니다. 우연찮게 해당 토지가 지목대인 토지라고 하면 이분은 매수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죠. 그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고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3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2003년도에는 환갑이라고 하는 환갑잔치, 중요한 행사였다. 별 볼 일 없는 행사이다.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중요한 행사이죠. 그 환갑잔치 잘 치르라고 비업무용 토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라고 하면 3천까지는 현금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칠순잔치 치러야 되죠. 그 채권으로 칠순잔치 치를 돈을 다시 받는 거죠.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과 관련되어서는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일 때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등으로서 매수 대금이 3천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발행할 수 없죠. 그 상환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저 10년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칠순잔치 하기 위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약간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126페이지 보십니다. 양가로서 한번 찾았습니다. 매수 거부 또는 지연 시에 행위 제한 완화 찾으셨죠? 126페이지 찾았습니다. 1번입니다.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기억 그냥 보십니다.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번. 매수 결정 아니하면서 2년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허가받아 가능한 대상행위.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감옥 단독택. 단독택 바로 위에다가 협의의 단독택이라 해놓습니다. 나중에 건축법 돌고 나면 협의의 단독택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3층 이하일 것. 그래서 단독택부터 3층 이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언번 1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설. 1종 근린생활설과 2종 근린생활설도 건축법을 공부하게 되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공법이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근린생활설은 주거 생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가를 근린생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런 근린생활설로서 3층 이하는 매수 청구가 거절된 지목대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번 공작물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 이거 보셨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매수해주는 것과 매수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하면 현금 매수하고 공시법이 정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 못하죠. 계속 건축하지 못하게 하면 지나친 규제이죠.
그래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 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공작물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청구 거절되어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택 등을 건축했는데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20년간 사업하지 않았을 때 효력 상실하는 것이죠. 이것 건축하고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큰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택과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을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큰 건축물 만들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죠. 그래서 이런 규모 아담한 건물을 건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10년간 장기 밀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아무리 개인 사유지랄지라도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특광시군에게 이번에 매수 청구받았는데 매수 안 하기로 했다. 그 사실을 특광시군에게 따로 알려줘야만 매수하지 않았을 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지만 특광시군이 허가 내줄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매수 청구받게 되면 6개월 이내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특광시군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125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 1번 매수 청구권자와 관련되어 가로 속의 내용을 보십니다. 양가 1번 매수 청구권자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실시계획인가나 실시계획인가 주소놓습니다.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목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지만 실시 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시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청구하게 되면 최대 기간은 2년 6개월인데 그 2년 6개월 뒤에 현금 매수하게 되었을 때 그 매수 가격은 시가입니까? 공지법이 정한 가격입니까? 공지법상의 가격, 반값이죠. 수용 시에 보상 금액과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저 실시계 인가 받고 한 달이면 고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 고시하면 바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2년 6개월 기다리기 낫다? 한 달 뒤에 시가의 반값, 현금 보상 받는 게 좋다. 시가의 반값으로 현금 보상 받는 거나 2년 6개월 걸려 현금 보상 받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 실시계 인가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그때는 매수 청구 대상 아닙니다. 한 달 안에 현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매수 청구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충분히 우리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이해 덜 됐다고 하면 교재 한번 읽어보고 다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놓습니다. 여기 매수 청구는 매년 시험 나오는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별표 3개에서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보십니다.
양가로 5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실효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20년 지날 때까지 20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되는 날 다음 날 효력 1년 날 20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줄쳐 놓습니다. 이 다음 날이 빠지게 되면 바로 틀린 추문됩니다. 그래서 20년 되는 날까지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고 그 다음 날 0시부터는 효력 상실한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십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효력 이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 열어놓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경우는 시도, 대도시 공부에 홈페이지에 그 사실 고시해야 한다. 그래서 국장부터 대도시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효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하는데 이 고시하는 것은 입안권자가 고시한다,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결정권자가 고시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관할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 하는 것은 딱 3개. 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이 3가지는 입안권자가 하고 나머지는 결정권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20년간 하지 않았을 때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되면 그 실효 사실을 고시하는데 이걸 특광시군이 실효 고시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고시하는 것이지 입안권자인 특광시군이 하는 거 아니죠. 이걸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잘 냅니다. 그래서 이번 실효고시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3번 미집행 사업의 지방의회 보고 예전 23회 때, 22회 때, 23회 때 2번 시험 출제됐는데 그 다음 연락 두절이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 신청. 아직 얘가 정답 지문을 온 적 없습니다. 30회 때 한번 기출문제 한 줄 나왔었는데 내용이 워낙 번잡해서인지 출제 대상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건너뜁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비용 부담. 얘는 나중에 천천히 해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지락지구의 지원이 있는데 얘도 그냥 상식적으로 처리할 사안이지 뭘 외우고 말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이번 시간에 보셨습니다. 어느 정도 잘 정리되시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 이 수업 듣고 잘 이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돼야만 나중에 도시개발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이 파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3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를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